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재밌는 그래프 그리기 할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리기 할 건데 그래프는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래프의 기본형은 외운 상태에서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공수2에 있는, 공수2 제일 앞부분에 있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모든 도형에서 쓸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고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요. 점 아닙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이고요. 이 평행이동은 원래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외우셔야 돼요. 자, X축으로 P만큼 어떤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밀어요.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으로 밀어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역시 Q가 양수라면 위로 가는 거고요. Q가 음수라면 아래로 내린다는 뜻인 거죠. 모양은 유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내린다면 자,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모든 X자리에 X-P. X가 몇 개인지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Y자리에 Y-Q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함수기 때문에 Y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하 쪽 가면 Y가 하나가 아니고 막 Y에 대한 2차라든지 Y가 여러 개 있는 항들이 나와요. 미적분 2에 가도. 그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한 만큼 도형은 빠진다. 그럼 반대로 어떤 식을 봤을 때 X자리에 X-2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이에요. 도형의 대칭이동이고 대칭이동은 역시 이것도 원래 의미가 있긴 있어요. 원래 의미가 있긴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지금은 다 생략하고 제일 많이 쓰는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대칭은 간단하게는 그냥 그걸로 접어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요. 뭐에 부호가 바뀌냐면 모든 Y자리에 마이너스 Y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식에 있는 Y가 몇 개든 상관없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정리를 한다면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Y축 대칭은요. Y축 대칭은 모든 X자리에 마이너스 X, X의 부호를 바꾸시는 거예요. X제곱이죠? X제곱은 사실 X 곱하기 X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거나 또는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X자리엔 마이너스 X, 모든 Y자리엔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되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할 겁니다. Y는 X 어떻게 생겼어요? 이 친구죠? 이거 누구랑 연결돼요? 역함수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신다면 모든 X자리에 Y를 집어넣으시고요. Y자리에는 X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요. 이렇게 생긴 친구 이걸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X자리에 마이너스 Y, 모든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걸로 간단히 정리가 안 되고 자취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 이후에 다루지 않고요. 공수2 할 때는 다룹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좀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는데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그래프고요. 절대값 그래프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종류는 외울 겁니다. 이건 늘 성립하는 친구니까 외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할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Y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다면 Y는 fx인데 fx 식 전체에 씌운 거예요. 우변 전체에 씌운 경우 있죠? 우변 전체에 씌우면 이 친구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것만 대칭 이동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만 대칭 이동을 해서 올리면 되고요. 그러면 모양이 원래 모양은 요거였었죠. 근데 그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방금 이게 Y는 fx인데 X축 대칭했죠.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는 fx가 돼요. 근데 우리 함수를 쓸 때 기본적으로 y는 골로 쓰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f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원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y는 fx 그대로인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을 씌운 거에 제곱을 하나 제곱의 절대값을 씌우나 모두 x제곱으로 같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y는 f 있는데 식전체가 아니고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인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인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는 사실 왜 x에만 씌운 거냐면 여기 위에요. 이거랑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x에만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원래 그래프를 그려요. 원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의 y축 오른쪽 부분만 살립니다. y축 오른쪽 부분만 살리고 그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친구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fx고요. 얘는 원래 친구를 y축 대칭했죠?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x. 그래서 y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워놓고요. y에만 절대값 씌운다든지 둘 다 씌운다든지 그런 거는 1학년 때인데 이후엔 잘 안 나옵니다. 사실상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식전체만 씌워져 있거나 x에만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푸냐면 그 외의 경우는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눠서 푸시고요. 나눠서 푼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각각 뜯어오시면 돼요. 이건 이따가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장 있죠?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쓰여 있는 거 거기에 밑에다가 이거 좀 적어주세요. 다음 장에는 따로 적을 거 있어요. 다음 장엔 유리함수 그래프 특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주세요.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그래프는 사실 세 개의 흐름으로 가요. 기본형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평행 이동합니다. 표준형이에요. 그리고 표준형 나온 식들을 싹 다 정리해서 일반형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표준형은 언급만 하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너무 명확한 친구라서 오늘 할 건 기본형하고 일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형태는 얘가 됩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고요. 이거는 우리 중1 때 뭐라고도 배웠었냐면 반비례 함수라고도 배웠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외울게요. 바로 1번.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나뉩니다.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고요. 이 곡선은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요.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져요. 간단히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 곱한다고 생각하면 X 곱하기 Y가 양수죠. 여기 같은 경우. X 곱하기 Y가 양수라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럼 4분면 중에 둘의 부호가 같은 데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라서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안 그려지는 이유는 분모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안 그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Y값이 0이 나오는 순간인데 Y값이 0이 나오려면 A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절대 0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Y값이. 됐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띄는 게 기본이고요. 2번 있고 3번 있는데 사실은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뭐냐면요. 얘는 점근선을 가집니다. 점근선을 가지고요. 점근선 우리 지난번 수업할 때도 탄젠트 하면서 했었죠. 점근선 뭐였어요?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방금 설명한 얘랑 얘고요. X축하고요. 축이에요. 식으로도 바꿀게요.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 가지냐면요. 2번 돌아가서 이 친구는 뭘 가지냐면 바로
정의역하고 치역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정의역하고 치역을 가지는데요. 이게 왜 점근선이 더 중요하다고 했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이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정의역은요. x의 범위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근데 실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역은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건 이제 우리 공수2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후엔 잘 안 나오는데 공수2 시험 볼 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 친구는 대칭을 띱니다. 대칭을 띄는데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점하고 선 모두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점근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요. 이 친구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평행이동이 돼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현재는 0,0입니다. 그래서 0,0에 대해 대칭이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어떤 점 하나 잡죠? 그럼 원점하고 연결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다시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점대칭에 대한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두 개 선 대칭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0,0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y는 x, 현재는. 그리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칭이고 이것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걸로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니까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거죠? 이걸로 접으면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인 이야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기본형이에요. 이건 암기.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에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은요. 이 친구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y-q는 x-p분의 a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x자리에 x-p 썼죠. y자리에 y-q 썼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요? 저 친구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럼 여기 있는 특징들도 모두 평행이동 되는 거예요. 점근선 0,0이었는데 점근선의 교점 0,0이었는데 그 친구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p, q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한다고 그래도 모양은 그대로겠죠? 만약에 요 분자에 있는 친구가 양수면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중심으로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처럼. 그리고 음수라면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점근선 변화하는 거고요. 이거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얘가 됩니다. x-p분의 a 더하기 q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사실 x-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보고 원래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3 그래프였는데 그럼 y는 x분의 3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x자리에 x-1 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이게 사실 넘어가면 y자리에 y-1을 넣은 거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모든 특징들을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점근선 뭐가 되겠어요? x는 2라고 y는 2가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얘를 분수니까요. 분수의 덧셈이니까요. 통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통분해서 정리한다면 x-1분의 3 더하기 2배의 x-1이죠. 동류항 정리까지 할게요. 그럼 x-1분의 2x 3 빼기 2니까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사실 이 식이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이걸 다이렉트로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식을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x-1 하고 얘랑 똑같은 걸 분자에 적어주세요. 근데 x의 개수가 현재 1인데 얘는 2죠. 똑같으려면 2 하고 괄호를 쳐주세요. 그럼 지금 빼기 2가 있는데 더하기 1이 있으면 좋겠대. 그럼 3을 더해주면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나눴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딱 보고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일반형에서 뭐랑 뭐 구할 거냐면요. 점근선하고 A 구할 거예요. A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이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A라고 하면 이따가 변수가 헷갈리니까요. 분자의 상수를 좀 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3개의 스텝으로 나눠요. 그래서 1번 분모의 x 개수를 1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x 점근선이고요. 4개 스텝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번 분자의 x 개수 있죠? 그게 y 점근선입니다. 왜? 이런 건 다 생략할게요, 오늘은. 그 다음에 4번째 요거 있죠? 분자의 상수. 분자의 상수는 어떻게 하냐면 2번을 분자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분자의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선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예시 이따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또 쭉 넘기다 보면 10페이지에 무리함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수 이야기를 해본다면 무리함수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리함수는 누구의 역함수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루트가 있으면 다 무리함수예요. 루트가 있으면 다 무리함수인데 2차 함수의 역함수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되냐면 1차인 경우만 다룹니다. 루트 안의 값이 1차가 아니라면 다루지 않아요. 근데 간혹 다루는 거 있어요. 간혹 가다 루트 안의 값이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는 좀 나옵니다. 루트 안의 값이 2차가 되죠? 그러면 뒷내용이긴 한데 원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뒷내용이 아니고 앞내용이죠. 원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요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가 역함수 때문에 있어요. 그거부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2차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x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의 성립 조건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버리죠. 1대1 대응이 아닌 친구를.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억지로 만들려고 요 영역만 가져옵니다. 요 영역만 가져와서 이 영역만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얘만 가져오세요는 가져오는 영역을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요 흰색 그래프가 되고요. 그 친구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이 그래프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어디에 대칭했다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했죠. 그럼 아까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치역이 뭐가 되냐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를 y 자리에 x, x 자리에 y라고 넣으시고 y 자리에 x, x 자리에 y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우린 이걸 함수꼴로 써야 되니까 y는 꼴로 써야 돼요. 그럼 이걸 y는 꼴로 쓰면 사실 뿔마 루트 x거든요. x 0보다 크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근데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음수일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루트 x 그래프가 바로 이 친구가 되고요. 루트 안에가 몇 차? 1차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다 역함수 이야기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간혹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요. 여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용어가 없어요. 정식 용어가. 정식 용어가 없어서요. 그냥 선생님은 편의상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한 내용만 해석이 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일반형,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럼 표준형은 만약에 이렇게 적혔다면 이렇게 적혔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1. Y축으로 얼마? 3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그리고 저 모양을 그대로 그리면 돼요.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건가요? 넘겨서 생각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죠. Y의 부호가 바뀐 무슨 축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X축. 그래서 이거 그림은 얘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원래는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X의 부호도 바뀌어 있고 Y의 부호도 바뀌어 있죠. 원점 대칭한 거예요. 그럼 얘를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한 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이거 놓고 보면 사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를 1만큼 평행 이동해서 1콤마형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개빡세죠? 그래서 기본은 이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평행 이동됐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 시작점하고 정의역, 치역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건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별개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입니다. 그리고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고요. 이걸 정리하세요. 이따 무슨 소린지 알아요, 보면. 이게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만 구하시면 되고요. 루트 안에가 1차일 때만 쓰는 거예요. 2차가 넘어간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예시를 보도록 하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예시 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세요. 기본형은 여러분이 그려보시고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에요. 아, 이거 뭐예요? 원래 그래프가 y는 x분의 2 마이너스 2 그래프였는데 x축으로 얼마? 마일. y축으로 얼마?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점근선이요. 점근선부터 그릴게요. 문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x축,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 그림이었으니까 최고차례. 분자가 음수죠. 분자가 음수니까 점근선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왼쪽은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축하고 안 만납니다. 그죠? 그럼 오른쪽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린다면 분명히 y축하고 만나죠. y축하고 만난다는 건 y절편.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x에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다면 분명히 x축하고도 만나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넣어보시면 1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략적으로만 그리면 됩니다. 계략적으로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이 파트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 이후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나와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1이에요. 일반형이죠. 이 일반형을 보고 다이렉트로 점근선부터 찾으셔야 된다고요. 점근선 찾기. 첫 번째, 분모의 x의 개수 1이어야 돼요. 지금은 1이니까 생략. 두 번째, x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점근선이라고요. x-1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 x 얼마? 1이 점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y점근선은요. 분자의 x개수라고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선 이걸로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x점근선 1, y점근선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 표시하시고요.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려진 위치가 다르죠? 그걸 찾는 방법이 요거. x점근선을 분자에 집어넣어요. 얼마죠? x점근선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얼마요? 마3이죠. 그게 사실은 분자에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3이니까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려질 거예요. 오른쪽 아래는 대충 그리세요. 축하고 어차피 안 만나니까요. 왼쪽 위 그릴 거고요. 왼쪽 위 y축과 분명히 만나겠죠? 아까 전처럼 y절편. x에 0 넣어요. y값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래서 여기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여기는 얼마예요? 분자가 0이면 됩니다. y값이 0이면 분자가 0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떨어지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보고요. 무리함수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절대값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하나 더는 다음 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에 왼쪽 위에 거 볼게요. 그럼 y는 2x-1분의 x-1이에요. 역시 일반형이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죠. 간단해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뭐가 돼요? x-2분의 1분의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 돼요. 됐죠?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모 0으로 만들어요. x-2분의 1을 0으로 만드니까 x 얼마? 2분의 1. 이게 x점근선.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x의 분자의 x의 개수가 y점근선이에요. y 얼마? 2분의 1. 자, 점근선부터 표시해보죠. x 2분의 1 여기쯤 있을 거고요. y 2분의 1 여기쯤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a값. 분자에다가 x점근선을 대입한다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음수네요. 오른쪽 아래랑 왼쪽 위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면 분명히 x축하고 만나네요. x축하고 만난다는 건 x절편 y가 0 되는 순간이고 그럼 분자가 0인 겁니다.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분명히 어디랑 만나요? y축과 만나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예요? 1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우리 미적분하죠? 미적분하면 다음에 미적분 1 하면 이거 그려야 해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조금 있다 하고요. 자, 무리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함수로 넘어가면 역시 기본형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12페이지에 있는 기본형은 그려보시고요. 13페이지 보죠. 13페이지 보면 여기서부터는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평행이동으로 물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갈 겁니다. 1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 보세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하고 3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루트 바깥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정의역, 시작점에 대한 정의역하고 치역 구하는 거였어요.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라고 했고요. 치역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역이면 y의 범위죠. 얘가 y는 아니잖아요. 3까지 더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3을 더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자 y로 했으니까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정리하면 x가 뭐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자, 이제 된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냐면 0,3인 겁니다. 여기에요. 됐죠? 그 다음에 x 0보다 작다죠? x가 0보다 작은 것 왼쪽을 의미합니다. y가 3보다 크다는 건 크다니까 위를 의미해요. 왼쪽 위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왼쪽 위로. 됐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뭐냐면 y는 루트 2x 그래프 있고 y는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 있는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있고 여기에 y 마이너스 3 있어서 사실은 이 그래프는 기본 요거에 이렇게 됐으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인 요거에 이렇게 돼 있으면 y 자리에 y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y축으로 3만큼 올린다 해서 이건데 매번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자, 하나 더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절대값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볼게요.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자, 루트 안에가 1차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리함수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아까 하던 대로 루트예요. 여기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죠. 이만큼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양변에 음수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1 더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상황에서 1 더하는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한 문자 y로 했죠. 그래서 y는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위의 식도 정리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쯤 있을 거고요. 1은 조금 위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1이고요. x 작다, 왼쪽. y 작다, 아래. 왼쪽 아래로 그려져요. 그럼 이건 왼쪽 아래로 그리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축하고 만나죠? 근데 이렇게 그려진 거랑 이렇게 그려진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y절편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 넣으면 미안해요. 나 미쳤나 봐. 방금 말을 해놓고 x가 작다니까 왼쪽 아래, 왼쪽 아래면 이렇게 그려지죠. 미안합니다. 이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 거죠.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는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0이 되게 해주는 친구고 그럼 이 구조상 요게 1이면 되겠네요. 요게 1이면 되니까요. x값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는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뜬금없이 계속 나오니까 하셔야 되고요. 자, 7페이지. 앞에 7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 해볼게요. 자, 7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 x에만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셔야 되는 건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y축 오른쪽 부분 살리고 그걸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그래프는 원래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점근선이 x는 1, y는 2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음수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이 친구 요거 하나 있고요. 왼쪽에 그려지는 이 친구 이렇게 있는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전체가 0이 된다 하니까 마이너스 2는 x-1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돼서 x-1은 2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뭔 짓을 했다고요? x에만 절대값을 씌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려요. 그럼 왼쪽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우시고요. 이걸 대칭 이동해요. 그럼 대칭 이동하면 점근선도 살아서 대칭 이동 되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이 어디로? 마이너스 1로 가고요. 이 모양은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됐나요? 흰 거랑 노란 걸 합친 게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만 있으니까? x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왜 앞에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얼굴을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나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식도 적어드렸죠? 왼쪽은 원래랑 똑같은 식이에요. 원래랑 똑같은 식이라 나중에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왼쪽 부분은 y는 원래 똑같은 x-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이고요. 이쪽은 어디에 대칭 이동했어요? y축. y축 대칭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x. 이 식의 x의 부호만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이고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음수가 너무 명확하네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같은 식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식전체에 씌워져 있는 것도 해보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그럼 이 식은 y는 x-2분의 x-1이고 식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그럼 우선 요거부터 해결할게요. 요거부터 해결하면 분모의 x의 개수 1이죠. 그러면 바꿀 필요 없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든 값. 그 다음에 분자의 x의 개수.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2랑 y는 1이에요. x는 2, y는 1. 여기 점근선이고요. 이걸 분자에 대입하면 1이니까 양수라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여긴 대충 그리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y축하고 만나니까 x에 0 나요. 그럼 y값은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아이씨 너무 그지같이 그렸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y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는 1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식 전체에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축 위에 있는 건 살려요. 그럼 지금 살리는 것도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거 그대로 살려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이거 쭉 가니까 이 점근선 의미 있어요.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 점근선도 의미가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살려야죠. x축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뭐가 돼요? 원래식하고 똑같은 y는 x-2분의 x-1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x축 밑에 있는 이건 대칭 이동해서 올릴 거예요. 접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얘는 x축 대칭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이 친구의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인데 y는 꼴로 정리하면 x-2분의 마이너스를 위에 올려버릴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에 있던 점근선 얘였죠? 그래서 이건 아까 썼으니까 그대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식전체에 씌워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전체에 씌워지는 거랑 x에만 씌워지는 거 너무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아닌 거 해보죠. 그리고 무리함수 이야기는 아닌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죠. 9페이지 보면 왼쪽 밑에 거 보시면 식전체에 씌워진 거 아닙니다. 어디에만 씌워져 있냐면 분자에만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외운 걸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나눠서 풉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둘밖에 없는데 대답 안 할 거예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왼쪽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간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으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만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만 가져오고 둘을 합치면 문제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럼 요거는 정리하면 사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요건 정리하면 x가 2보다 크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x값이, y값은 상관없고요.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데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분모의 x계수 1이니까 더 정리할 거 없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그 다음에 분자의 x의 개수.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만들었던 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3 나오네요. 그럼 얘 그림은 여기 오른쪽에 좀 크게 그릴게요. 이 그림은 점근선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야 이거 왜 휘었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1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마이너스 1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친구랍니다. 근데 A가 3 분자가 3 양수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왼쪽 아래는 대충 그려요.
그리고 오른쪽 위는 x에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여기도 2를 지나는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뭐 가져오기로 했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데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x값 2보다 커요, 작아요? 안 가져옵니다. 여기는요? 작아요. 가져올 거죠. 근데 가져오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다 가져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겁니다. 2 가져오니까 색칠하고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가져오려고 보니까 이 점근선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만 얘 때문에는 이 점근선이 의미가 있죠. 얘 때문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올 거예요. 필요 없는 점근선은 안 가져와도 돼요. 문제에 살아남지 못한 점근선.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거 분모 0으로 만드는 거 x-1이고요. y 점근선은 분자의 x의 개수 1이네요.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냐면 요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돼요. 3이네요.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점근선. 하나는 x-1, 얘 똑같네요. 그 다음에 y는 1. 이걸 점근선으로 가져요. 그 다음에 a는 마3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그럼 왼쪽이는 점선으로 좀 할게요. 대충 그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건데 아니죠.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그릴 건데 x축하고 분명히 만나고 y축하고도 만날 거예요. x에 0 넣어보죠. x에 0 넣으면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은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여기 지나네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뭐 가져오기로 했어요? x값이 2보다 큰 거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x값이 2보다 큰 거니까 이 점들이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점근선은 의미가 없었네요. 이 점근선은 의미가 없지만 얘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져와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안 어려워요.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랑 귀찮은 건 다른 거예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다이렉트로 절대값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17페이지. 17페이지에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페이크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거 한창 만들 때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페이크로 넣어놨거든요. 절대값 안에 누구 있습니까? 루트 땡땡땡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루트 땡땡땡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루트의 결과물이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절대값 안에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양이죠. 그럼 이 식은 무조건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냥 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실제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왼쪽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왼쪽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되어 있고요. 아직도 루트가 안 끝났어요. 더하기 1입니다. 됐죠? 자, 그럼 x에만 쉬운 거 아니에요? 식 전체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x-2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고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 순간 주어진 식은 y는 마이너스 2 괄호치고 x-2 더하기 1이에요. 동류항 정리 좀 해줄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랑 부딪혀서 2x-2 더하기 1이에요. 역시 동류항 정리하면 2x-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루트 안에 1차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요. 정의역 치역 구해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 그 다음에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앞에 음수배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건 x가 넘겨서 정리하면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부터 그려볼까요? 그럼 저 친구는 시작점이 2분의 5,0입니다. 그러면 여기쯤 있나요? 2분의 5,0 이렇게 있고요. x 작다 왼쪽, y 작다 아래, 왼쪽 아래로 그려져요. 왼쪽 아래로 그려지면 y절편이 존재하겠죠? x에 0 넣으면 y값 루트 5 나옵니다. 루트 5 대충 여기쯤 있으려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뭐만 가져오기로 했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2분의 5니까 2는 여기쯤 있겠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린 이것만 가져온다고요. 개조금이죠? 이것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나오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해보죠. 루트 안에 있는 게 2x-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요. 똑같아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앞에 음수 붙어 있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얘는 x가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이 친구의 시작점은 2분의 3,0이에요. 2분의 3,0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x 크다. 오른쪽, y 작다. 아래. 오른쪽 아래로 그려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x 2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은 2, 마이너스 1을 똑같이 지나요. 근데 이 그래프 그려서 우리 뭐 가져오자고요? x가 2보다 작은 것만 가져올 겁니다. 이 그래프에 x 2보다 작은 거예요. 이 그래프에. 그러면 요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저 그래프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 몇 가지 기술들이 더 있긴 있는데 그건 이런 게 다 익숙해지고 나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래프까지도 귀찮을 뿐이지 식을 나누는 게 귀찮을 뿐이지 싹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알겠나요? 10분만 쉬었다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사실 세트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기본형 이야기하고요. 뭐 역함수 이야기 빼고 그냥 로그 함수 다이렉트로 한 다음에 삼각함수 이야기하고요. 삼각함수 간단하게 지난번에 수업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이고요. A가 1번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의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었죠.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어서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고요. X 모든 실수. 치역 Y는 Y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구는 점근선 가지죠. 얘도 점근선 가집니다. 점근선 뭘로 가져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친구였었죠. 식으로는 Y는 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친구는 A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는 친구였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 수업 때 이야기 안 했었던 거예요. 그 그래프 너무 그래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거는 지수가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그게 Y 범위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치역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X에 대한 건 무조건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까지 연결되냐면요. 사실 있긴 있는데 그냥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지수 있는 부분 있죠? 그 식이 0이 되게 하는 걸 정리해서 Y값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요건 잘 안 쓰여요. 요건 잘 안 쓰이고요. 요 내용을 반대로 한 내용, 로그 함수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쪽으로 넘어간다면 Y는 A 로그 X가 되고요. 이 친구는 A가 0과 1 사이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죠.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0과 1 사이면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 감소함수가 되고요. 밑이 1보다 크다면 1을 지나는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랑 연결되냐면요. 이거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y축이고요. 식으로 x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1,0을 지난다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결국 진수가 0보다 큰 게 아까 y의 범위였잖아요. 바꾸면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수가 0이라는 게 점근선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한꺼번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원래는 이 친구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x자리에 x 플러스 1 여기 y-3이니까 y자리에 y-3이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 1인 점근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x축으로 뒤로 한 칸, y축으로 위로 3칸 해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1,0이 뒤로 한 칸, 위로 3칸이면 0,3 여기를 지나고요. 점근선도 뒤로 한 칸 밀려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인 건데 점근선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0인 거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점근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저 이야기는 지수보다는 여기 로그에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많이 봤죠? 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친구를 그리고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2로그 x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2로그 x 그림이 이거였으니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죠. 됐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가 0보다 작다가 정의역. 그래서 왼쪽에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삼각함수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역시 그림 그리는 거 중심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뒤에 보면 지수함수 있어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제일 중요한 내용. 변수 x로 설정할게요. 가로축 x고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대충 그렸다. 너무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랑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파이였고요. 여기가 파이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절반인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1이었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요렇게요. 요 모양.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모양이 사실은 대칭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에 딸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주기가 얼마였어요? 2파이였었죠. 주기가 2파이고요. 2번 최대값은 1이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친구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x랑 사인 마이너스 x는 서로 음수배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선은 요렇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이거요. 이 모양이 대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있어요.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얘랑 다 똑같아요. 뭐만 하면 y는 sin x를 가로축, 여기서는 x로 했으니까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평행이동을 하면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절반인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얘랑 얘 가운데인 2분의 3파이가 돼서 얘도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모양이 사실은 대칭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대칭 및 선대칭을 통해서 대칭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1번 주기가 얼마라고요? 2파이인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뿐이지 모양의 변화는 없으니까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옆으로 이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냐면 Y축 대칭이 됐었죠. 지금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친구였었고요. 탄젠트 X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점근선 있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점근선 있었죠. 요거 생각해 본다면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가 0이 되는 순간, 즉 그림상에서 90도나 270도일 때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인 90도와 270도에서는 점근선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1번 주기가 얼마냐면 반복되는 최소 단위가 이 친구는 파이입니다. 파이, 요 모양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 모양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파이가 주기를 가졌고요. 최대 최소는 없어요.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점근선은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최초의 점근선. 이따가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최초의 점근선 더하기 주기 곱하기 정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점근선은 2분의 파이예요. 각 전체가 2분의 파이, 90도가 나올 때가 최초의 점근선이고요. 그거에 더하기 주기 파이 곱하기 n하고 n은 정수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점근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재현아, 3명밖에 없는데 자꾸 있으면 어떡해. 자, 그 다음에 3번 이야기로는요. 원점 대칭이에요.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내용이고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까지 가야 되냐면요. 실수배 이야기까지 가야 돼요. 그 실수배 이야기하고 그래프 그리는 얘기까지 한 다음에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적으세요. 삼각함수 실수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한 세트라서 한꺼번에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y는 a 사인, 사인 아니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별도니까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로 이야기를 하면 모두 주기는요. 원래 주기 사인 코사인은 2파이죠. 그걸 각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그럼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잖아요. 그걸 각의 개수인 b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요. 최대 최소는 최대값 최소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랑 절대값 a의 음수배 더하기 d가 됩니다. 왜 절대값 씌우냐면 a가 음수죠?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뀐 걸로 생각해서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x축 대칭이라 위아래로 뒤집는 건데 뒤집어봤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최대 최소인 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절대값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해가지고 직접 하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에서는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뭐였었냐면 최초의 점근선이에요.
최초의 점근선 더하기 주기 곱하기 정수 형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점근선이라는 건 각 bx 더하기 c 있죠? 이거 전체가 2분의 파이인 경우가 최초의 점근선입니다. bx 더하기 c가 2분의 파이 나오면 탄젠트 2분의 파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 친구를 2분의 파이로 만드는 이 식 정리하면 x는 2분의 파이 빼기 c를 b로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최초의 점근선의 개념이 이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방금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b분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더하기 절대값 b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삼각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몇 개의 스텝으로 나눠져요. 삼각함수 그리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기를 찾으셔야 돼요. 주기를 찾아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로축 평행이동을 표시해 줍니다. 가로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나 표시하시는데 가능하면 주기의 몇 배 형태로 몇 배, 배라기보다는 주기의 몇 분의 1 형태인지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그림 그리기가 조금 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주기가 파이죠? 근데 3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이거는 전체 주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주기가 만약에 2파이예요? 2파이예요? 근데 4분의 파이면 주기가 2파이인데 4분의 파이면 전체 8분의 1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수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로축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4개의 스텝을 밟아 나가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적어요.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나중에 드릴게요. 한번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거 그래프는 결국 어쨌든 손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안 그리면 안 나와요. 자, 20페이지 볼까요? 2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볼게요.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는 그냥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쓰세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2의 x제곱이었는데 x자리에 x 플러스 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넘겨서 생각하면 y 플러스 3,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게 지수함수잖아. 그럼 사실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엔 영향을 못 받습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3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3까지 있으니까 0 빼기 3 하면 그게 마3이잖아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데가 제일 쉬운 데가 0,1이에요. 0,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3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쯤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y축과 만나네요. y축과 만나는 건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값은 사실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로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이나 x절편이 로그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생략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보통 그걸 구하라고 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그리실 수 있어야죠.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치고 x-1 더하기예요. 그럼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럼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의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박힌 무슨 축 대칭? y의 부호가 박힌 무슨 축 대칭? 계세요? 자, y의 부호가 박힌 무슨 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x축 대칭을 한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x자리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계략적인 형태는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여기 1이었죠? 근데 x축 대칭했으니까 이 친구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점근선은 그대로네요.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1,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2, 두 칸. 그러면 1,1을 지나고 점근선은 1인 친구겠죠. 2네요. 2. 점근선이 그 다음에 여기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y축과 만나니까 x에 0 넣어요. x에 0 넣으면 y값 0이네요. 정확히. 그럼 0,0 여기를 지나는 이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절대값 그래프 볼까요? 절대값 그래프 보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전체 절대값이에요. 그럼 기본 접근은 식전체에 씌웠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밑에 있는 거 대칭해서 올리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럼 얘는 원래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프였을 거예요. 아니죠. 요거 그래프였겠죠. 요거 그래프였었고 요거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고 얘의 기본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y에도 붙고 x에도 붙었으니까 원점 대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사실 이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죠. x자리에 x 마이너스 1 넣은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원점 대칭하래요. 원점 대칭하면 y축 대칭하고요. x축 대칭. 반대로 하셔도 돼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셔도 됩니다. 원점 대칭하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이거 아니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인 친구예요. 그게 얘.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x축으로 1, y축으로 마3. 그러면 1, 마3이니까 y절편이 얼마? y절편이래. 왜 y절편이냐? 점근선이 마3이 되겠죠. 0이 3칸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0,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고요. y축과 만나요. y축과 만나니까 y에다가 0을 넣어요. 아유, 뭔 소리야. x에 0을 넣어요.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해서 이렇게 생겨요. 됐죠? 근데 그게 얘. 우리가 원하는 건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밑에 있네요. 싹 다 뒤집어서 올려야 됩니다. 싹 다 뒤집어서 올리면 점근선이 마3에서 3으로 변하고요. 여기 1, 마4가 1, 4가 되고요. 0, 마이너스 5가 0, 5가 돼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돼요. 됐죠? 그럼 이 친구를 x축 대칭 싹 다 한 거죠.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y의 부호를 바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이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둘 다 그리지 마시고요. 마지막 요것만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 보여드린 중간 과정인 거고요. 점점점으로 그리든지 하세요. 로그도 하나 하고요. 절대값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볼게요.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보시면 y는 2분의 1 로그 3 괄호치고 x 플러스 2예요. 그럼 이 친구 원래 그림은 2분의 1 로그 3x입니다. 2분의 1 로그 3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x자리에 x 플러스 2가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점근선 찾아볼까요? 점근선 진수 조건하고 똑같아요. 얘가 얼마? 0이면 됩니다.
진수가 0이면 돼요. 그럼 x가 얼마예요? 저걸 만족시키려면 x가 얼마예요? 이거 0이 되려면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진수가 사실은 뭐보다? 0보다 크다였죠. 이게 정의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죠?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근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원래 얘라고요. 원래 얘니까 밑이 얼마예요? 0과 1 사이죠. 밑이 0과 1 사이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점근선으로 하고 오른쪽인데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 친구라고요. 됐죠? 이렇게 그려지면 분명히 y축과 만나겠죠? y축과 만나는 건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 넣으면 y값 얼마나? 2분의 1 로그 6 나오죠? 2분의 1 로그 6이면 대충 여기쯤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2분의 1 로그 6이면 미안해요. 2분의 1 로그 6이면 양수가 아니고 음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예요. 절대값 들어있고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인데 오른쪽 위에 거 볼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로그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3이에요. 어디에만 씌워져 있어요? x에만 씌워져 있죠. y축 오른쪽 부분 살린 다음에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우리 그럼 그릴 건 절대값 아니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거 그릴 거고요. 그럼 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는 기본은 뭐예요? 2로그 x 그래프인데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로그 x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죠. 여기 1이고요. 근데 그걸 x축 대칭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뒤로 한 칸 밀고 밑으로 내려요. 그럼 요게 0하고 마3으로 가겠죠. 그럼 이 친구, 다음 친구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 점근선이 왼쪽으로 한 칸 가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됐죠? 근데 우리는 그 식에 뭘 했어요? x에만 절대값 씌웠잖아요. x에만 절대값 씌우면 얘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최종 그림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0,마3 있는데 오른쪽만 살아남아서 이것만 그려요. 점근선이 의미가 없어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영역은 안 가져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대칭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원래 식은 y는 마이너스 2로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었고요. y축 대칭했네요. x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 모양입니다. 앞에 썼던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변환이 보이시면 각변환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국 각변환이 그래프에 의해 생기는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니까 각변환이 보이시면 각변환을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래프적인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하죠.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y는 sin x-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각변환으로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x,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로 생각해서 각변환 쓰셔도 되고요. 요거 주기 얼마입니까? 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죠? 2파이예요. 그걸 뭘로 나누냐면 각의 개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1로 나누니까 원래 주기인 2파이 그대로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원래 주기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계략적으로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2파이고요. 여기 파이고요. 여기 얼마? 2분의 파이고요. 여기 얼마?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1, 현재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sin x 그린 거예요. 근데 x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있는 거죠.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이야기예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라고요. 2분의 파이면 전체 주기에 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주기의 4분의 1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게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이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고요? 땡긴다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땡기셔도 돼요. 그래프를 땡기셔도 되는데 그래프를 땡기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에 곡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그래프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래프는 그대로 두시고 선생님이 조금 더 자주 쓰는 건 축을 뒤로 밀어요. 축을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0의 시작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한 주기인 2파이로 생각을 해서 바꿔서 쓴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마지막 여기 아니죠. 여기 실수배인데 실수배 1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높낮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은 여기가 축이 아니고 여기를 축으로 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대요. 한 칸 내리래요. 물론 내려서 그리셔도 되는데 간단한 건 축을 한 칸 올리면 됩니다. 반대로 이동해서요. 이번엔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은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시작한 친구가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한 칸 내려와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리고 0이었던 친구는 마이너스 1, 1이었던 친구는 0이 돼서요. 여기가 중심이었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거죠. 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부터 따지시고 평행이동을 전체 주기에 얼마의 비율인지로 따지시고 실수배에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이야기도 하나 해볼까요? 자, 뒤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 거니까요. 탄젠트 보시면 마지막 거 볼까요? y는 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각변환 쓰시면 탄젠트 분의 1이 나와서 그리기가 빡세거든요. 어쩔 수 없이 평행이동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주기. 원래 탄젠트 주기 파인데 여기 개수 1이니까 그대로 파이예요. 그럼 현재 탄젠트 x 그림을 그린다면 원래 그림인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현재 주기가 파인데 우리 x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자는 건 전체 주기의 반만큼 움직이자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뒤로 미는 것보다 축을 앞으로 미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럼 전체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였는데 반이면 딱 얘죠? 그럼 우리 주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기래, 미안해요. y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y축을 날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격이 2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점근선이 이 안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네요. 이게 지금 그려낸 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근데 이 친구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자고요? 이만큼 평행이동하자고요.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위로 2칸 올려도 되는데 축을 밑으로 2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요 x축이 2칸 내려와서 대충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가지는 이런 친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대칭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해보죠.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요. 41페이지에 3코사인 x, 마지막에 있는 3코사인 x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3코사인 x인데 그냥 코사인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3배 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x 그래프가 주기는 다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거에 뭘 하자고요? 3배요. 매 순간 3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3배가 돼서 3에 찍혀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3배가 돼서 여기쯤 찍힌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의 3배가 돼서 여기쯤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연속으로 연결하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3배가 돼서요. 그래서 매 순간 3배가 되고요. 그럼 음수일 때도 3배를 하면 값이 더 작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배인 하나, 둘, 셋인 여기쯤 떨어지는 마 3을 향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연속으로. 그 다음에 0일 때는 3배 해봤자 0이니까 다시 이렇게고요. 역시 양수 1일 땐 3배 하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y는 3 코사인 x 그림이 되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2분의 1 코사인 x죠. 그럼 y값을 매 순간 반으로 깎으라고요. 그럼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반인 2분의 1에 찍히고요. 이때도 반인 여기쯤 찍히고요. 이때도 반인 여기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매 순간 반이라고요. 매 순간 반이니까 반을 연결한 이런 형태의 그림. 나머지는 대칭 이동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배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수배랑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들어있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43페이지입니다. 좀만 힘내세요. 다 왔어요. 자, 43페이지에 첫 번째 친구 보죠. 첫 번째 친구 보면 y는 2 sin 2x예요. 자, 주기의 변화가 생겼어요.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예요. 근데 2로 나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을 그냥 그리세요. 사인의 기본적인 모양을 그리시고요. 여기 끝을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주기인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절반인 4분의 파이. 여기는요.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5. 아니구나. 4분의 아니야. 4분의 왜 계산이 안 되냐? 2분의 3이니까요. 4분의 3파이. 네, 맞네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친구입니다. 그게 뭘 그린 거라고요? 뒤에 있는 sin 2x를 그려낸 거예요. 주기만 가지고 그려냈습니다. 평행이동은 없어서요. 재현씨, 정신 차리세요. 근데 2배 했죠? 그럼 뭐라고요? 매 순간 y값이 2배씩 늘어난다고. 그래서 0일 땐 0인데 1일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0일 땐 0이니까 역시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인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계략적인 비율이나 이런 거 맞춰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에 실수배 있는 거 그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행이동까지 동시에 들어있는 거 한다음에 절대값 들어있는 거 해보죠. 평행이동 있는 거 없네요. 안 넣어놨네요. 평행이동까지 있는 건 안 넣어놨고요. 절대값 이야기 한 번만 해보죠. 2개 해볼게요. 47페이지에 있는 거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있는 게 2 코사인 2x예요. 근데 x에만 씌워져 있네요. 그럼 우리 하셔야 되는 건 2 코사인 2x 그림부터 그리고 y축 오른쪽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2x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원래 이 파이를 2로 나누니까요. 그래서 대충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2배 했으니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2배 하면, 뒷부분도 그려줄까요? 원래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2배를 했으니까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0일 때는 그대로 0.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x에만 절대값이었어요. 기억납니까? x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했어요? y축 오른쪽 부분 남겨서 y축 대칭했죠. 근데 원래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럼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요. 밑에 있는 거요. 이번에는 2분의 1 코사인 파이 x예요. 파이예요, 파이?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 2파이예요. 그걸 x의 개수, 각의 개수 파이로 나누셔야 됩니다. 주기가 얼마라고요? 2인 거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1 코사인 파이 x의 주기는 2입니다. 숫자 2예요, 숫자 2. 그래서 여기 2. 그럼 가운데는 1이겠죠. 가운데는 2분의 1이고요. 가운데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것만 하면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0은 절반으로 떨어져봤자 0이고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쪽도 있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거죠. 자, 식전체 씌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식전체 씌우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거 뒤집어서 올려요. 이건 그대로 살리고요. 이건 그대로 살리고요. 이 밑에 이렇게 있던 걸 뒤집어서 올려요. 자, 그럼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얼만큼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전체 주기의 4분의 1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원래? 근데 이 모양하고 그럼 이 모양 같죠? 대칭했을 뿐이고 그럼 이 모양하고 정확히 이 모양도 같고요. 같아요. 그럼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 대칭 없이 그냥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는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맞죠? 이 모양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절대값까지 씌웠을 때 이 친구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1인 거예요. 그럼 아까 이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인가요? 주기.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 이거 얼마예요? 파이잖아요.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절대값 씌워져 있는 친구의 주기를 구하세요. 그럼 딱 보고 아는 방법 없어요. 직접 구해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집에서 남은 친구들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래프는 결국 손으로 그려서 나중에 익숙해져서 손으로 안 그려도 머릿속에 자연히 그려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못 풀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정리하시고 요거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